조선일보에서 전면 광고가 하나 떴어요. 네. 이게 뭐냐면 대법원은 이재명에 대한 상고심을 즉각 판결하라. 이게 오늘 이제 아침자 조선일보의 이제 전면 광고인데요. 근데 약간 꾀름직한 게 대법원이 이재명에 대한 상고심을 즉각 판결하라. 이게 이제 파기 말하자면 자판이잖아요. 네. 파기 환송하지 말고 대법원에서 판결해서 바로 확정을 지어라. 네. 이러는 거죠. 네. 근데 이 조선일보 광고가 나가자마자 오늘 오전에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떴습니다.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로 이재명 후보의 그 선거법 항소심, 상고심 네.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회부하자마자 바로 심리에 착수했다는 거죠. 이거 대법원이 굉장히 서두르고 있네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광고에 응답하기라도 하듯이 대법원이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근데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회부했다는 겁니다. 조희대. 네. 참, 저 사람이 진짜 끝까지 저러는 건가요? 네. 그리고 회부하자마자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를 열어서 본격적으로 심리에 돌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저 대법원이 또 이제 또 어떻게 할지를 또 조마조마하게 또 지켜봐야 되는 거군요. 그리고 그 아래 보게 되면 설명이 있죠. 통상 그 전원합의체 사건은 주로 주심 대법관 의견에 따라서 회부가 되는데 이번 사건은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회부를 결정했다라는 거고요. 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데다 헌법 84조 이게 이제 그 대통령의 경우는 임기 중엔 형사상 소출을 당하지 않는다. 요 부분이죠. 네. 이 헌법 83조와 관련된 결정이 필요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참 이게 뭐 대법원이 지금 선거 한 40여일 정도를 앞두고 그 이재명 대표의 이제 항소심 이 무죄 이 사건을 다시 이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는데 이거 그냥 4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도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 4명의 재판관들이 이제 기록을 보다가 서로 의견을 맞춰봤는데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전원합의체 회부해도 되는 건데 이걸 배당이 되자마자 바로 이 조희대 그 대법원장이 나서가지고 이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보내보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보낸 거잖아요. 네. 네. 자,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대선 전에 그러면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낼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대법원 나름대로 고민이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날짜를 한번 보시면은 선거사범의 1심은 기소 후 6개월, 2, 3심은 3개월, 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선거법 규정을 준수하려면 이전 대표의 대법원 판결은 6월 26일 안에 나와야 한다. 6월 3일 치러지는 이번 대선의 공식 선거 운동이 5월 12일부터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분석은 이게 대법원이 빨리 지금 심리를 서두르고 있는 이유는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도 있지만 선거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식 선거 운동이 돌입하기 전에 이걸 빨리 결론을 내는 게 좋지 않겠냐.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극우 세력들이 기대한 것과 정반대 결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항소심 판결 그대로 그냥 확정을 지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가능성은 사실 저는 양쪽으로 다 열려져 있다라고 봅니다. 꼭 이 대법원의 움직임을 꼭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자, 일단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보니까 좀 저희가 그동안 보도해왔던 내용들 때문에 좀 걱정이 좀 되는 부분도 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현직 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의견이 지금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 이제 좀 엇갈리고 있다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대선 전에 네. 네, 그건 제가 앞서 네, 뭐죠? 네.
네. 대선 전에 대법원 결론이 나올지를. 네, 그건 이제 법조계 전망은 엇갈린다. 네. 근데 한 고법부장 판사는 이게 복잡한 사건은 아니다 이거예요. 네. 주목도는 높지만. 그래서 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가 나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르면 5월 초에도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반대 다른 쪽에서는 불소추 특권 취지상 뭐 이미 기소된 대통령 사건은 중단돼야 된다는 게 중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결국은 뭐 대선 전에 결론을 내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뭐 이제 이런 또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자, 이제 참 항소심 무죄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 파면까지 이어지면서 굉장히 그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는 네. 좀 우리가 좀 한시름 좀 놓아도 되지 않나 했는데 또 대법원이 또 어떻게 나올지가 좀 갑자기 오늘 네. 우려가 되는 그런 하루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일단 뭐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그 대장동 성남 FC 사건 때문에 이제 법정에 출두를 했는데 기자들이 물어본 모양이에요. 대법원에 이제 그 회부된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네. 네. 말을 아꼈다 이렇게 말을 되죠. 아꼈다. 아무런 답변 없이 그냥 법정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일단 이재명 대표는 이 대법원과 관련해서 뭔가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가 발언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대법원 그 재판에 그 사실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수밖에 없죠. 네. 본인이 뭐 무죄를 확신한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이게 국힘당한테 공격의 빌미를 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그냥 법정으로 간 부분들은 이제 잘한 선택으로 일단 보여져요. 네, 빌미를 줄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결론적으로 이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 그 회부는 결국은 극우 세력들의 또 다른 희망 고문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아까 서울 고법부장 판사도 얘기했지만 이 항소심 사건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이 사건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길게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항소심 재판부가 너무 깔끔하게 잘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의 상고 요지가 되게 허접해요. 길게 검토할 필요조차가 없어요. 예. 그렇다면 그 대법원 입장에서는 아예 공식 선거운동 기간 5월 12일이잖아요. 5월 12일 들어가기 전에 빨리 결론을 내서 항소 기각해주면 제일 깔끔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법원이 항소심을 뒤집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겁니다. 일단 그렇죠. 극우 세력들에서는 대법원에서 이제 항소심 결과를 뒤집는다라고 얘기하면 다시 통상의 경우는 이제 파기환송이라고 해서 서울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거든요. 그럼 서울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대선 이후로 이제 대선 이후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직접 판결을 하라는 거잖아요, 대법원. 그런데 이제 극우 세력들은 이제 파기 자판, 그러니까 대선 전에 빨리 확정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항소심을 뒤집어 가지고 고등법원으로 돌리지 말고 바로 대법원에서 확정을 줘. 이걸 요구하는 건데 네. 그런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파기 자판의 경우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경우에 있는 거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때 파기 자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당장 대법원은 아예 형량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댑니다. 판단을 안 해요. 법리적인 판단만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등법원에서의 판단이 틀렸다. 그래가지고 유죄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지으려면은 이걸 몇 년형으로 할지, 벌금형을 선고할지, 징역형을 선고할지, 벌금형 한다고 한다면 100만 원으로 할지, 아니면 뭐 80만 원으로 할지, 이거를 대법원에서 판단해야 돼요. 대법원에서 몇 년형 이걸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한다고요. 그러면 파기환송을 할 수. 그러니까 파기환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고등법원을 판결을 뒤집는다고 한다면 파기환송하고 파기환송하는 순간 이 대선 전에는 결론이 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안에도 이 사건은. 어렵습니다. 올해 안에도.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법원이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지금 심리에 착수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땐 그냥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지금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법원이 그냥 깔끔하게 이 부분들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좀 정리해 주려고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뭐 살짝 해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대법관 전원합의체의 구성은 이재명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맞아요. 국힘 쪽 그 추천이 더 윤석열 국힘 쪽 윤석열이 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이제 선출된 새 대법관들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법관이 총 14명이죠. 네. 14명 중에서 그 법원행정처장은 심리에 빠집니다. 그럼 13명이죠. 근데 13명 중에 지금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이건 본인 스스로 기피를 했어요. 기피했죠, 오늘. 네. 네. 그러면 이제 12명의 재판관이 구성이 되는데 그나마 노태악,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천대엽, 이 두 사람이 그나마 문재인 정부 있을 때 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명 거의 대부분이 네. 이제 이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이제 임명된 대법관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절대적으로 사실상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나 이번에 12.3 계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그 판결에서도 봤지만 아무리 보수 성향의 재판관, 이재명을 싫어하는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이 재판관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의 이재명 전 대표의 그 항소심 이 사건, 백현동 그 용도 변경 그리고 그 김문기 골프와 관련된 판결은 아무리 국힘당을 도와주고 싶은 대법관이라 하더라도 이걸 그렇게 뒤집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항소심대로 그냥 깔끔하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논리적으로. 너무나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파면 결정도 그렇죠. 윤석열 파면 결정도 그걸 기각을 시키려고 그러면 너무 기각 결정문 쓰는 게 훨씬 어렵다고 그때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죠. 참 국힘에 유리한 상황으로 판결을 내리기는 정말 너무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전원합의체 이거는 전원합의체 넘기지 않고 4명의 재판관 구속단 소부 있잖아요. 네. 소부에서도 얼마든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너무 쉬워요, 사실 이거. 근데 소부에서 결론을 내리게 되면 이게 극우 세력들이 또 막 발칵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안 다루고 4명이서 다뤄? 이러면서 이제 그 4명의 재판관들이 또 엄청난 부담감을 또 갖게 돼요. 졸돌림하겠죠. 네. 부담을 갖게, 아니, 결론이 나기 전부터 이미 4명의 재판관들을 다 찍어가지고 또 막 난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제가 볼 때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순간 4명이 아니라 이제 12명이 다 논아갖는 거예요, 부담을. 그리고 12명의 전원합의체에서 뭔가 결론을 내리면 4명이 판단한 것보다도 훨씬 더 절대적인 신뢰와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게 무섭거든요. 한 명의 재판관, 3명보다는 3명보다는 9명, 9명보다는 12명의 재판관들이 모여가지고 그 막 나가는 논리로 결정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이 12명이 그걸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항소심을 뒤집는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성향을 아주 재판관이 뭐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정도까지는 없어 보이는데 한두 분 정도는 빼고는 한두 분은 분명히 이제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정치적인 판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게 12명이 되다 보면 거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뭐 전원합의체 회부라고 얘기하는 게 꼭 그리고 또 굉장히 대법원이 빠른 심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물론 긴장은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대법원이라는 또 하나의 대선 전에 대법원이라는 또 한 고비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다. 이게 오늘. 그리고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은 못 내린다 이거예요. 가장 최악의 경우는 항소심을 파기환송하는 거죠. 항소심 결론을 뒤집어서 파기환송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대법원에서 대선 전에 선거법 위반 사건을 확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 대장동 또 다른 재판이죠. 네, 선거법 말고 대장동 배임 사건 그리고 재판부가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군요. 검찰은 기일을 더 잡아달라. 그렇죠.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죠. 정치 검찰 이제 욕을 먹는 이유가 저런 거거든요. 가능한 지금 대선을 앞두고 지금 대장동 그 사건 이미 5월 13일하고 27일 이렇게 이틀을 잡아놨는데 검찰이 5월 23일도 추가로 잡아달라. 그러니까 이제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최대한 어쨌든 이재명을 이걸로 그 피선거권을 박탈은 못하지만 이재명의 발을 좀 묶어놓겠다라고 하는 의도죠. 선거운동 할 시간에 법원에 좀 잡아놓겠다. 뭐 이런 거죠.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을 해야 돼요. 당사자는. 그리고 또 출석하는 상관 또 국힘 측에서는 또 공격할 수 있는 또 빌미들이 또 뭐 토론회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계속 공격하는 거죠. 아주 잔인합니다. 하여튼 전부 다. 예, 그래요. 지금 아주 실시간 채팅 글에도 보니까 워낙 그 비상식적인 판결들을 이제 많이 봐서 지금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감이 있는 건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긴장하는 것은 뭐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렇습니다만은 너무 이것을 또 과도하게 지난번 그 헌법재판소 결정 때도 제가 뭐 긴장을 하긴 해야 되긴 합니다만은 이제 뭐 과도하게 그 헌재 결정 그 앞으로 전망을 또 비관적으로 해석했는데 그건 도움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법원에서도 합리적인 판결이 나올 거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해야 그것이 거꾸로 그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되지 대법원 얘네들이 정치적인 판결을 할 거야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실제로 대법원 분위기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합리적인 전망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맞다고 봅니다. 합리적인 전망은 제가 볼 땐 대법원이 최소한 항소심을 제가 보기에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혹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일단 뭐 뉴탐사 그동안에 이제 이런 전망들은 대체로 좀 거의 적중을 했죠. 이번에도 이 강진구 기자님 지금 전망 분석은 꽤 탄탄한 데이터나 기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한번 믿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